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김경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입학 설명회, 즉 2021학년도에 입학할 학생들을 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원서를 어떻게 적을 것인지, 또 입학 전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관해서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교 소개를 잠시 하고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Q&A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교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연역, 조직도, 졸업자, 현황 등등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2020년 현재 114회 졸업이 이루어져 있고 115회 입학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신다면 116회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학교에 언제 법과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는 총장님 이하, 교무부 총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하 우리 학교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고려대학교 자체가 공선사후의 정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 공선사후의 정신에 따라서 공익을 우선하고 또 성실한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법학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변호사가 배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진은 50인의 전임 교수와 그다음에 검찰,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겸임 교수, 초빙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큐레시 교수님을 비롯한 외국인 교원도 초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학년의 기초과정을 거쳐서 2, 3학년의 전문과정을 거치면 변호사 시험의 대비를 위한 충분한 공부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부 단계는 1단계로서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학 기본 교과로서 헌법, 민법, 형법의 실체법적인 어떤 내용과 또 민법,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 등 기본 과목 또 실무 기본 교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에 올라가시면 2학년 과목 자체에 대한 또 공통교과, 심화교과, 또 실무교과 및 통합교과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3학년 때는 주로 연습교과를 중심으로 한 공부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의 졸업자 수는 주로 120명 정원의 휴학생들,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 진급이 늦어지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8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11명, 9회를 기준으로 해서 108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7기가 99%, 8기가 98%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다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취업률은 졸업한 연도 그 다음에 2월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변호사 시험 지원실을 설치하고서 모의고사 강평이라든가 또 대비 특강,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격찬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지원 제도도 아주 강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학습을 위해서 입학 전에 이미 공부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 튜터링, 방금 말씀드린 튜터링 제도도 있고, 비아유리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로부터 또 선배들로부터 특강을 듣고 리갈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또 특성 중에 하나라면 이 가사장학금 비율이 70%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교회라든가 많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이 확충이 되고 있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법학이라는 말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성화가 지금 국제법무, 국제통상법무를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해서 21세기 세계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으로서 다른 학교에는 이런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저희들은 17개의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법, 금융법, 국제비즈니스 전문과정, 도산법, 유통법 이런 전문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전문과정에 대한 이수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6개 권역 15개국에 35개 교육기관과 자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평가도 그와 더불어 상승해서 2017년에는 세계 5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제교류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실적으로서 졸업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좋고 또 국내외 평가도 QS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송 법학 전문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CJ 법학관, 재학생 전원에게 열람실이 제공이 되는 상황이고 또 그룹 학습실이라든가 많은 지원 시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CLEC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공익법률상담소인데요. 2000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4년도에는 최우수 리걸 클리닉 상을 수상했고 또 공익법률상담소 우수 사례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법학연구소가 1960년 이래 그 법대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상황에서도 법학연구소에서의 활동은 과거보다 더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22개의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전기 간행물도 그곳에서 발행이 되어서 고려법학, 또 코리아 유니버시티 로 리뷰와 같은 영자 전기 간행물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로서 지금 건물이 3곳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구법학관, 신법학관, 또 CJ 법학관에서 주로 학생들은 CJ 법학관에서 각자 그 캐럴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수업은 주로 신법학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안내입니다. 입학전형 안내는 전형 일자, 또 주요 참고사항, 모집인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이미 리트는 학생들이 봤을 테고 그러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11월 11일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또 11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구술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참고 사항으로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부 성적 200점, 리트 200점, 자기소개서 100점, 구술 면접 100점으로 이루어진 입학 전형별 반영 점수가 있습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는 PF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성평가 시 전문 자격, 또 사회 경력, 어학 능력을 참고해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이라든가 직장명, 직업, 추상적 직종명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식별 정보 및 출신 학교 또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기재가 발견되면 감점이 되거나 실격 조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능력의 PF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패스 또는 페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지원 최저 기준을 충족 시 모든 지원자가 영어와 관련돼서는 패스 처리가 됩니다. 또 토플과 관련돼서는 94점, 탭스는 657점, 또 토익은 815점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특별전형 지원자는 지원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모집 인원과 관련되어서는 일반 전형에서 111명 이내에서 또 특별 전형에서 9명 이상, 왜냐하면 정원의 7% 이상을 특별 전형에서 선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9명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분리해서 진행이 되고, 특별 전형 자격 미달자 내지는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흡수되어서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입학 정원은 120명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2021학년도 정원의 인원의 선발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결혼이 보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과정은 서류 전형, 구술평가, 최종 합격자 확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성평가와 관련되는 구술평가에서는 특히 법학 지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원 구분과 관련되어서 비법학사인 경우에 비법학사가 법학을 부전공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비법학사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법학사인데 비법학을 부전공한 학생은 법학사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수 전공을 했거나 이주 전공으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한 전공과 이 법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와 관련돼서는 총 600점 만점에 서류 전형에서 500점, 구술 면접에서 100점이 주어집니다. 서류 전형은 학부 성적이 200점, 리트가 200점, 자기소개서가 100점, 외국어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F입니다. 학부 성적과 리트는 기본 점수가 104점씩 부여된다는 점이 유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부 성적과 관련되어서는 100분열로 환산된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며 석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편입한 경우에는 최종 재적학교의 성적만을 고려합니다. 특히 외국 소재 학교 출신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출신대학 인가 확인서, 예를 들면 미등재 학교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인가 확인서, 또 그 성적이라든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영어 외 제2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의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의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성적 환산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 성적을 우리나라 시스템과 같이 4.3, 4.5 만점에 평균으로 내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100분위 환산표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 각 학교에서 발급이 되는 성적 환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량평가 환산 방법, 즉 학부 성적을 어떻게 2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학 적성시험, 즉 리트 성적과 관련되어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리트 추리논증에 120점, 언어 이해에 8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추리논증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리트의 논술이 있는데 그것은 1차 서류 전형에서 PF로 평가하여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정량평가 환산 방법 또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그 양식과 관련되어서 지원서 및 필수 서류 기재된 정량적 평가 요소만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특성과 장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어떠한 가치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업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원자는 자신에 관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진실에 부합하게 또한 지원자 본인이 직접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재에는 부모님이라든가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또 본인의 출신 학교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및 그 양식과 관련되어서 이미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기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번 더 강조드릴 것은 본인의 성명이라든가 출신 학교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친인척이라든가 부모님의 성명, 직장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의 끝부분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양식에 따른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자의 자화상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지원 동기 및 가치관, 인생관, 또 만약에 사회활동을 하셨으면 그 사회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경력사항들에 대해서 적는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부모님이라든가 친인척의 성명 등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쓰셔야 할 것은 대학 입학 이후의 학업 사항입니다. 이 학업 사항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적으셔야 되는데 특히 그 지원자의 입학 이후에 학업 성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하면서 이 증명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또 그 과목을 들어서 어떤 성취를 가지셨는지, 또 어떤 과목을 재수강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학생이 받았던 느낌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밑그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관시켜서 적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원자의 미래상이 실제 나타나는데요. 지원자의 미래 비전 및 인생 설계, 또 관심 분야, 또 진로 계획,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변호사나 아니면 어떤 직역에 나아갔을 때 어떤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이루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진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구체적인 기관이라든가 그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특정 분야 내지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그런 기술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구술 면접은 해당 연도에 적정 인원이 구술 면접 대상자로 항상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입학 정원의 약 3배쯤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종 구술 면접 실시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1월 11일 서류 합격자 발표에서 공표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구술 면접 시에는 법학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이미 이것도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표된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전형이야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서류 전형 총점이 높은 사람, 또 리트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이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지정일까지 도착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건 불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접수 후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하면 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연락처 오기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입학 전형 통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원자 경쟁률 및 1차 전형 합격자 수의 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2020년만을 한번 보면 총 지원자가 347명에 특별 전형 34명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2.89대 1이었습니다. 입학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통계가 표로 나와 있어서 또한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출신 학부별로 보면 제일 높은 붉은색이 고려대학교 출신 입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신 학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고, 그 다음 하늘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로 넓은 부분에 있는 출신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 이외에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또 외국대, 또 아까 말씀드린 고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입학자 통계와 관련돼서 성별은 대부분 그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남학생이 77명, 여학생이 44명으로 여학생 비율이 약 36.3% 정도 됩니다. 거의 해마다 40%에서 50% 사이에 여학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014년도에는 여학생이 63.8%를 차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전공은 상경계열과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이 두 전공에서 거의 약 80명에서 9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오는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전공에서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과거에 법학에서 일정 부분 있었지만 현재는 법학에서 거의 입학자가 없는 상황이고, 공과대학이라든가 또 그 이공계열에서도 꾸준히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리트는 백분율로 상위 25%, 50%, 또 상위 7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또 학점도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학교의 입시 정책, 또 인재상, 또 출신 대학과 전공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는지, 또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시 정책 및 고려대학교 법전원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올해 입시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일부 정량 점수의 급간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입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공익을 우선하고 신의를 지키고 또한 미래에 도전하는 법조인을 고려대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학과 관련되어서 우대 조건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서 전문 변호사로 키우겠다는 것이 그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의 경우에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자기만의 특수한 스토리를 서류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점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가산점은 없습니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 전문 자격에 준하는 사회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성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신 대학 및 전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자교, 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 우대한다든가 특정 학교를 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정량평가 시에 출신 학교 평가 항목 자체가 없고 또 자기소개서 평가 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블라인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학생에 대한 정보 없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술 면접조차도 심사위원들이 무정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대가 불가능합니다. 출신 학교, 전공, 동아리명, 등과 관련되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출신 학교라든가 전공, 특히 동아리명 등에서 특정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명을 동아리명을 적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특정 기호 등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과목은 특정 학교에서 개설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융합전공 정도로 풀어서 쓰신다든지 안암법학회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법학회라는 정도로 좀 약화시켜서 적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학교를 연상시키는 표현, 관악산, 안암골, 신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 대학원 재학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필수적 기재 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기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수생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원칙적으로 반수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히 타 법조는 반수생의 법학과목 성적이 높다고 해서 가점은 주어지지 않고 있고 자기소개서 평가 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대학 성적평가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제출한 해외대학의 성적평가와 그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되어서 재수강 소명을 꼭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재수강은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재수강 과목을 기술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학부에서 전공 관련 과목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재수강 과목에 대해서 소명하면 충분하고 그 분량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소개서와 관련되어서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상의 학업성과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있는데 각 과목별 디테일하게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4년간의 학부 전공 또 관심 분야
또 학업 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법학 과목을 수강한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습니다. 법학 과목 수강 그 자체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인이 계획한 어떤 앞으로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본인 고유의 스토리에 맞추어서 그것을 학부 전공 충실에 중점을 두실지 아니면 법학 과목을 수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기술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휴학, 졸업 후 공백기 소명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심사위원들이 그 공백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본인이 판단하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공인의학 성적과 관련되어서 이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의 우수자들은 가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 점수는 지원할 수 있는 최저 자격 요건인 패스 여부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서 가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어 성적과 제2외국어 성적을 정성평가에서 반영을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본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리트 논술평가에서 수정이 많고 악필이라 가독성이 안 좋은 경우, 판례와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페일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논술 페일의 경우 매년 지원자의 1, 2%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하고 또한 논리정연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악필이라든가 또 수정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페일이 되는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한 말투 표현에 특별한 불이익이나 또 이익이 될 수는 없고 논술 답안의 내용, 형식, 분량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평가 및 영향력과 관련되어서 학생이 낸 지원서 사본에 가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의 서류평가 방향이라든가 기준 등을 논의해서 이 선정된 서류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점 기준이라든가 급간의 채점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술면접 평가 및 영향력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술평가의 최종 진행 방식은 서류 전형자 합격 발표일인 11월 11일 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지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먼저 읽고 학생들이 일정 시간 답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서 이 본인의 의견을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곧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600점 만점에 구술평가가 10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격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점수와 합격자 점수, 추가 합격자 정보와 관련되는 내용은 내부 정보이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입학전형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인데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입학지원 서류 제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본 제출 서류에 연번 1번부터 14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십니다. 2부씩 준비하시는 이유는 원본 한 세트를 만들고 사본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사진,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부씩 준비하시는 이유는 원본 한 세트를 만들고 사본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사진,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부씩 준비하시는 이유는 원본 한 세트를 만들고 사본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QR코드 같은 개인 식별 정보의 경우 원본 한 세트는 모두 형광펜을 칠하십니다. 사본 한 세트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위하여 화이트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두 원본 한 세트와 사본 한 세트를 저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예시인데요. 지금 왼쪽은 원본에 해당하는 서류를 클립 또는 집게로 집어 오셨고요.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를 클립 또는 집게로 집어 오셨습니다. 첫 페이지는 서류 접수 확인증입니다. 원본은 저희 행정실에서 모든 서류들의 진위 검증을 위하여 보는 서류이고요. 사본은 자기소개서 평가위원분들이 그 개인 식별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셔야 될 서류인 입학 지원서입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 동안 UA에서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시고 원본 지원서 한 부 출력하시고 사본 지원서 한 부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본 지원서 출력 방법은 UA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마감하시고 출력물에 가시면 원서 출력, 블라인드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입학 지원서에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개인 식별 정보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프린트 하셔서 사본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제출 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시는 사본에 내신 예시입니다. 사본은 서류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실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는 모두 화이트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개인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번 다 지우시면 되고요. 특히 학위 등록번호와 직인에도 학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하단에 보시면 진위 검증을 위하여 학교 이름이 나오고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학교 정보 모두 화이트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출 서류인 리트와 여섯 번째 공인영어 성적표입니다. 다 모두 개인 식별 정보에는 이거는 사본을 예시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다 모두 화이트질 하시면 됩니다. 사진,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다 화이트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어 성적표 같은 경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도 화이트로 지우셔야 되는 게 QR코드를 대는 순간 본인 식별 정보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도 반드시 화이트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은 아까 부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필수사항인 재수강, 그다음에 공백기 소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학교명은 땡땡 처리하시고 전공, 학회, 동아리 언급 시에도 땡땡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 전공이라 학교명 유출 가능하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사항입니다. 타 대학원 재학 여부, 동아리 활동, 학회, 본인이 받은 상장 이런 거 다 나열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선택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수강한 과목의 과제물을 예를 들어서 단순한 과제물 이런 걸 냈다 언급하실 때는 성적표, 제출하신 성적표에 있는 수강 과목으로 검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본인의 프로젝트나 이 과제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교수님께 이 과제물이 본인이 한 것이 맞다는 확인 이메일 정도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출 서류인 이미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이미 제출 서류 목록표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쓴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이미 증빙 서류의 목록표입니다. 총 10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며 연번당 장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번과 장수가 많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로는 동아리 활동 증명서, 학회 증명서, 장학금 수혜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인턴 증명서, 사회활동을 하신 경우 경력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공인회계사 합격증, 변리사 자격증,
그리고 제2외국어 성적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식 서류 외에도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 증빙이 어려울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 기사 출력물, 활동한 사진, 진술서 또는 확인서, 아니면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신 이메일 등 비공식적 부분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사실 기타 증빙 서류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언급한 활동을 본인이 판단하셔서 상황 상식선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활동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방법은 저희가 안내를 못 해드리고 활동을 한 당사자께서 상식선에서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제출 서류 목록표 작성하실 때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은 저희 행정실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임의 증빙 서류가 정말 진실되어 있는지 진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여기에는 공식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서류를 발급한 홈페이지 주소, 그다음에 발급 조회 번호 또는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아이디랑 패스워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발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류 접수 시 현장에서 현장 컴퓨터로 서류 제출하러 오신 지원자분께서 직접 로그인해서 각각 서류들의 서류 진위 검증을 확인하실 예정입니다. 만약 현장 접수가 불가능하실 경우 우편 접수를 진행할 텐데요. 우편 접수를 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컴퓨터로 로그인하는 진위 검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제출자분들이 본인이 검증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다 출력해서 같이 지원서 내역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고에 있는 서류의 진위 검증을 하기 위한 개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주소,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서류 발급 담당자 연락처도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많이 질문 들어온 사항인데요. 한 번밖에 발행 안 되는 원본의 경우에는 저희 행정실로 원본 가지고 오실 때 사본 두 부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 찍어드리고 저희 쪽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원본을 한 번밖에 발행 안 돼서 발행받은 기관에서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을 받으신 경우에도 저희한테 그 원서 가지고 오시면서 비고란에 그 원본 확인필 대조해 주신 행정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진위 검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